에어컨 켜고 드라이기 켰다가 차단기가 안 떨어지면은 전자레인지까지 겨울철에 밖에 차를 세워놨을 때 동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촬영 전까지 남아있는 배터리 잔량은 안녕하세요, K트레일러입니다. 제가 지금 대구 직영점에 내려와서 ESRV의 K670 캠핑카를 가지고 노지에서 1박 2일 동안 캠핑을 해볼 건데요. 무쏘 베이스로 나온 차량이 처음이기도 하지만 이 차량의 성능이 어떤지, 그리고 캠핑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괜찮은지 장단점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Porch light flicker on the siding, moths dancing like they know the tune. Porch light flicker on the siding, moths dancing like they know the tune. Every breath feels borrowed. 지금 대략 한 20km 정도 주행을 하고 오는데 캠핑카 C타입이다 보니까는 박스가 크지 않습니까? 1톤이라는 무게가 추가적으로 여기에 올라가 있어서 약간의 롤링은 있어요.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독일의 와브코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공기압을 좀 더 채웠어야 되는데 좀 덜 채우다 보니까는 약간의 롤링이 있다라는 것과, 지금은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순정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옵셋의 휠 타이어로 바꾸고 AT 타이어로 있다 그러면은 조금 더 롤링이 덜 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대관령 같은 경사면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확하게 경사각이 몇 도인지는 모르겠으나 대략 한 10도 정도 될 것 같고, 올라가는 힘이 전혀 부족함은 없는 것 같아요. RPM은 2300 정도 찍고 있고 속도는 60km 달리고 있는데 힘은 괜찮아요. 모자라지는 않아요. 목적지에 거의 도착했는데 자갈이 깔려있는 노지예요. PB5 같은 세미 캠핑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런 험지 같은 데를 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신경이 쓰일 거예요. K670은 픽업 베이스에 나중에 더 튜닝을 한다고 보면은 차고가 높아서 좀 더 험지를 가는 부분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형님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1박 2일 동안 노지 캠핑할 곳인데 픽업 베이스의 C타입 캠핑카, 더군다나 벙커베드까지 있는 캠핑카로 1박 2일 동안 얼마나 괜찮은지, 단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단점이 있는지 솔직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Keep the time. Wheelchair homes beneath me. Brain boards keep the time. If this sounding perfect, that's how it's mine. 도착하자마자 너무 배고파서 밥 한 끼 먹고, 지금 배터리 용량은 97%, 그리고 LED 창 자체가 깜빡이고 있는 거는 태양광 패널에서 충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기 많이 한번 써볼 건데 최종적으로 몇 프로가 남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I couldn't ask for more. 형님들, 기능이 뭐가 있는지는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고 가는 건 낫지 않겠어요? 먼저 무쏘 차량에는 없는 기능이 추가된 거, 에어 서스펜션의 독일 와보코 거 스위치는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점프 스타트 버튼이 있어요. 청수통, 자동으로 물 뺄 수 있는 버튼이 여기에 따로 있어요. 제우스에서는 정비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긴급으로 본사하고 통화를 하면서 점검을 할 수 있게끔 메인 컨트롤 박스가 깔끔하게 꾸며져 있고요. 주유구, 요소수, 그리고 요거는 220 한전 이입선, 사이드미러 밑에 카메라가 하나 있는 거는 사각지대를 보기 위한 카메라인데, 룸밀러에 화면 터치를 하게 되면은 여러 각도로 볼 수 있는 카메라가 추가적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도어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키로 되어 있고, 당연히 스톤 키로도 따로 있으니까 디지털 키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고 스톤 키로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청수통, 물 보충하는 입구고요. 샤워기를 꽂아가지고 바닷가에서 애들 뛰어놀고, 아니면 여기에서 뭔가 요리를 할 때 물을 써야 되겠다, 샤워기 꽂아가지고 쓰시게 되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C클래스 타입 같은 경우에는 차량 후미 쪽에 캠핑 장비나 이런 것들을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이 다 되어 있는데 밤에 물건 꺼내려면 어두우니까 등이 달려 있어야 되겠죠. ESRV 대표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양쪽에 스위치, 등을 껐다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는데 그걸 절대 끄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65일 켜놔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왜요? 끄면은 뭐 고장 나나요? 라고 얘기했더니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전기가 태양광 때문에 끊어질 일이 없으니 항상 켜놔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과장이 너무 심해. 제우스 캠핑카 같은 경우 창이 8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사방으로 뚫려 있다 보니까는 바람이 솔솔솔 잘 부는 날에는 정말 시원하게 에어컨을 켜지 않고도 시원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내부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캠핑카나 카라반 같은 경우에 출입문에 신발장 겸 수납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는 라인에 보면 기본 옵션으로 전자레인지 들어가 있고요. 지금 제가 올라와 있는 공간은 운전석 위에 베드 벙커예요. 상당히 넓죠. 어른 둘에 애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는 공간인 것 같고, 전면 창 같은 경우에는 옵션 사항이에요. 난방이 총 3군데로 나눠져 있어요. 베드 벙커 자체에도 바닥 난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을 거라고 대표님이 얘기하시네요. 공간은 제가 175, 여기에 아이 이렇게 어른 충분할 것 같고, 양쪽에 코드가 시가책하고 220 양쪽으로 되어 있어서 핸드폰 충전, 전기 난방 자유롭게 쓸 수 있게끔 잘 해놨네요. 계세요? 네, 있습니다. 잘 가고 있습니까? 네, 최선을 다해서 가고 있습니다. 아, 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운전석과 내부 소통할 수 있는 공간, 여기를 통해 가지고 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긴 한데 저같이 덩치가 좀 큰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좀 불편하지 않을까? 통행은 가능합니다. 자, 여기는 샤워실인데 자바라 색상이 난 개인적으로 파란색은 마음에 안 들어. 색깔 선택 가능한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넉넉하게 되어 있고요. 변기는 무수전 변기로 해서 옵션 사항이에요. 선택을 하시게 되면 변기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형식이라고 하네요. 물론 샤워실에 수납 공간 잘 되어 있어요. 수건이면 샴푸, 린스 여기에다 놓으시면 될 것 같고, 창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프라이버시. 아니다. 프라이버시. 난 보면 안 돼. 그리고 싱크대 같은 경우에도 싱크볼이 그렇게 작은 타입은 아니고요. 다른 캠핑카나 카라반처럼 확장 선반이 되어 있어서 간단하게 요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상부 냉장, 하부 냉동 220L. 혹시라도 운행 도중에 물건이 냉장고 도어를 밀어가지고 열릴 수 있으니까 여기에 잠금 장치가 따로 달려있는 게 좀 세심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난방 같은 경우에 여기 사장님이 난방과 동파에 대해서 되게 많이 신경을 쓴 것 같은데, 독일 에버스의 D5 난방기가 들어가 있어서 스위치가 별도 다 따로 되어 있어요. 베드 벙커 쪽에도 스위치가 바닥 난방이 들어가 있고, 냉장고 위쪽에는 난방 토출구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도 역시 조절이 가능하고요. 주방, 바닥, 싱크대 오른쪽에 조절기가 되어 있고, 겨울철에 밖에 차를 세워놨을 때 수전이면 난방이 동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자동 난방 시스템을 해놨대요. 동파 방지 시스템을. 그런 부분들이 참 꼼꼼한 부분인 것 같다. 맥스팬 같은 경우에도 구형은 빨아들이고 땡기고 이게 됐었는데, 그 다음 모델은 빼는 것만 됐어요. 최신형 같은 경우에는 전동이면서도 바람을 빼고 넣고 두 가지 다 되니까 맥스팬도 좋은 제품으로 는 것 같습니다. 차량 후미에 있는 침실 공간이면서 식사를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벽걸이 에어컨이 들어있고요. 뒤에 보시는 것처럼 너무 좋죠? 한 폭의 그림 아닙니까? 멋집니다. 멋져. 이런 곳에서 여자친구가 됐건 와이프가 됐건 이렇게 창가를 보면서 커피 한잔 한다 그러면은 커피 맛집이 되지 않을까. 주무실 때는 테이블을 접어야 되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접고, 그 다음에 테이블도 쑥 내려가지고 여기에다가 침대 깔아가지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매트리스 깔고. 양쪽으로 다 깔게 되면은 여기 역시 베드벙커 사이즈만큼이나 어른들 애 하나 정도는 충분히 잘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난 여기에서 TV도 봐야 돼. TV도 볼 수 있는 공간 되어 있네요. 테이블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회전되고 양 사이드로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캠핑카의 기본 베이스인데,
창가 쪽으로 위쪽 수납, 냉장고 옆쪽 수납, 싱크대 밑에 쪽 수납, 전체적으로 수납 공간이 정말 많아요. 출입구 쪽에도 수납 공간이 있고, 집에 있는 살림살이 다 여기에다 때려박고 집 팔고 살겠다라는 분도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전기 중간 점검을 한번 하는데요. 4시 45분이에요. 아까 2시간 전에 97%였는데 등은 다 켜놓은 상태고, 근데 오히려 태양광 때문에 충전이 완충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1차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할게요. 1500W짜리 드라이기, 에어컨은 800W, 전자레인지는 몇 와트인지 확인이 안 되는데 순차적으로 에어컨 켜고 드라이기 켰다가 차단기가 안 떨어지면은 전자레인지까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자기 전까지 에어컨하고 난방을 풀로 다 틀어버릴 거예요. 먼저 에어컨 온도 설정을 17도로 해놨고요. 자, 지금 파워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드라이기 지금 따뜻한 바람 나오고 있고요. 사용 가동 시간은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13시, 12시.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배터리 가동 시간은 총 5시간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차단기가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한데요. 드라이기 껐고요. 전자레인지 껐습니다. 배터리 전력 가동 시간은 계속 다시 올라가고 있죠. 지금부터 보일러하고 에어컨 풀로 가동하고 자기 전까지만 에어컨을 켜놓은 상태에서 과연 전기 소모가 몇 프로까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형님들 밖에서 먹기 너무 추워가지고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뭘까요? 어머님이 보따리 도시락 싸준 것 같죠? 자, 제가 이걸 일부러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 전기 그릴입니다. 과연 사용하면서 또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으면서 전기는 과연 또 얼마만큼 썼는지 제가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설거지를 안 했으니까 물티슈로. 원래 남자들 이렇게 먹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죽어요. 감당할 수 있겠네.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원래 저 주방 쪽에서 해야 되는데 형님들 보여드리려고 지금 무시동 히터에 에어컨 추워가지고 들어왔는데 이 에어컨 때문에 끄고 싶은데, 자, 형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에어컨을 끝까지 한번 8시 45분까지 총 4시간 틀어보고 배터리가 얼마나 소진되는지 해져가지고 충전도 안 돼요. 슬슬 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맛있게 구워볼까요? 아, 맞다, 소주를 안 꺼냈지. 캠핑카가 공간이 좁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야, 그 돈이면 좋은 펜션. 소고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집에서도 잘 못 먹는데. 오, 소리 죽여. 찌양 오라 그래. 나 이렇게 고기 구워줄 수 있는데 안 올까요? 야, 냄새 좋다. 우, 뭐에 이렇게 안 집어져 집게가. 아, 고기는 정말 잘 구워지네요. 형님들, 제가 진짜 바닥 난방이 들어오는 캠핑카나 카라반을 많이 써보지는 못해가지고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예전에 아랫목 할머니들이 그 아랫목에 어르신들이 거기에 딱 있잖아요. 정말 거기 있는 기분이에요. 바닥 난방이 정말 성능 최고입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고기 한 점에 소주 한 잔을 딱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시는 시간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녁에 만약에 보신다 그러면 즐거운 저녁 식사가 되시고, 자, 형님들 한잔 하십시오. 지금 이 고기들을 저희 최 차장하고 또 우리 이PD하고 이렇게 셋이 다 구워 먹으면서 8시 45분에 배터리 잔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시간 8시 49분, 99%에서 18% 전기 소모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전기 소모를 또 얼마만큼 했는지 영상 다시 찍어 보겠습니다. Porch light flicker on the siding. Moths dancing like they know the tune. 안녕하세요, 형님들. 잘 주무셨습니까? 1박 2일 동안 캠핑카 체험을 잘 해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형님들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씻고 드라이기까지 하고 어제 먹다 남은 음식 버릴 수 없잖아요. 고기하고 야채까지 다 때려 박아가지고 맛있는 짬뽕 라면 한 그릇 하고 최종 영상을 찍기 전까지 63%의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제가 어제 잘 때 바닥 난방이나 난방 다 최소한으로 줄여놓고 자는데 그래도 더워가지고 창을 열고 잤어요. 2인이 사용하기에는 차량의 스펙이 너무 오버 스펙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토홈즈의 카니발 베이스 캠핑카, 벤텍의 PB5 캠핑카, 무쏘 픽업에 올려가지고 쓰는 고버랜드의 캠퍼까지 써보고 이 차량을 체험을 해보는데 컴팩트하게 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베드벙커며 침대 변환 시트며 공간이 정말 넓어요. 그리고 샤워실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을 옵션으로 넣어야 되지만 공간이 협소하지 않아가지고 샤워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도 없고 물이나 전기 그리고 하다못해 바닥 난방도 정말 뜨거워가지고 아랫목 그 느낌처럼 정말 뜨거웠어요. 모든 걸 다 때려박은 차량이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차량이 정말 좋지 않을까. 그리고 4인 가족이 쓰기에는 정말 좋은 공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장점만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무쏘 베이스에 이 커다란 덩치를 올리다 보니까 주행을 하는 데 있어서 롤링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차의 출력은 부족함은 없었어요. 일반 무쏘 픽업 같은 경우에 연비는 11km, 12km가 평균인데 이 무거운 거를 달고 다니다 보니까는 연비가 대략 한 8km 초반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쓰면서 연비를 생각하겠습니까? 그 정도의 연비는 생각을 안 하고 다니신다 그러면 충분히 메리트가 넘쳐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점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만 더 튜닝을 한다 그러면 좀 더 자세를 잘 잡아줄 수 있는 안정적인 운전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C타입의 캠핑카 궁금하신 점 얼마든지 댓글 올려주시고요. 다른 캠핑카나 카라반, 트레일러들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최대한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K트레일러였습니다. Yeah, the porch light burn uneven, keep the night from drifting away. If this ain't heaven, it'll do for today.